대전 고교 침입 흉기 난동으로 학교 내부 안전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선 수업 시간에 흉기를 지닌 학생이 교사에게 제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든 가방을 들고 주변을 위협했는데 교사가 재빨리 학생들을 대피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 A군이 어제 오후 3시쯤 교실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A군은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자리에 앉으라는 교사의 말에 흉기가 든 가방을 보이며 주변을 위협했습니다. 시골래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가방에서 에코백 같은 거에서 과자를 살짝 꺼냈는데 흉기를 본 교사는 즉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흉기가 든 가방을 낚아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흉기는 모두 2개로 학교 밖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경위에 대해선 같은 반 학생들의 경위서 등을 통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흉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더 힘들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갖다가 저희가 무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 권고사항입니다. 한편 경찰은 A군이 특수교육 대상자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원도심에는 지은 지 오래된 학교가 많습니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돼 낡을 대로 낡은 시설은 북상하는 태풍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학교 측은 건물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보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부산의 한 사립 여자 중학교입니다. 교실과 복도 곳곳이 갈라져 물이 새고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교실 창문은 틈이 생겨 방수는커녕 방음, 온도 유지도 안 되면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비가 오면 학교 안은 물바다가 되고 창문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북상하는 태풍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오면 첫 번째 이 창문이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수업할 때 바람이 불면 덜그덕거려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고요. 여름뿐 아니라 겨울철도 문제인데 학생들은 찬바람이 파고드는 교실에서 담요를 쓰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낡은 시설은 수십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창문이라도 먼저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기후가 워낙 요즘에는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치면 이거를 누가 책임을 줄 것이며 어른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애들이 너무 안 좋은 환경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도 약간 방관자가 되는 것 자체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이처럼 낡은 교실은 물론이고 강당조차 없어 학생들의 불편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보다 못한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학교 안전에도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교육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향후 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시설 보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기약 없는 이전을 주장하는 학교 재단 탓에 위험한 학교 시설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돌고래 학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제 시월드에서 또다시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개장 9년 만에 벌써 12번째입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가 있는 수족관 거제 시월드입니다. 보통 이곳에서 하루 6번 공연이 진행되는데 관람객이 돌고래를 만지는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학대 논란이 줄곧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돌고래 한 마리가 또다시 폐사했습니다. 개장 9년 만에 벌써 12번째 폐사입니다. 같은 달 환경부와 해수부 등이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거제 시월드는 전국 수족관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관계기관은 연중 무휴로 진행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돌고래 휴식시간 제공 등 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거제 시월드는 지난해 제주에서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반입한 돌고래 2마리에 대한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이제 항목으로 나갔고요. 실을 하고 그 결과를 16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해놓은 사안이에요. 검찰도 돌고래 무단 반입에 대해 거제 시월드를 기소하면서 오는 9월쯤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거제 시월드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 1마리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서식 환경 탓에 폐사율이 높지만 현행법상 수족관 안에서의 번식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10마리가 태어나서 9마리가 죽었고 현재 1마리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거의 폐사율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법안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수족관 시설 내 고래류의 번식과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거제 시월드는 무단 반입한 돌고래 2마리에 대한 허가 신고를 최근 마쳤고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건강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들은 북항에서 열릴 2030 부산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마지못해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업 참여를 미루면서 버틸 것으로 보이는데 범정부적인 엑스포 유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만큼 통상 2년 걸리는 조사를 1년 만에 끝내면서 사업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시행자로 나서기로 했던 LH와 코레일 등은 예타 통과 이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부산시가 착공 전 행정 절차라도 밟기 위해 일단 부산항만공사와 둘이서 사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위를 득해야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 등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가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어서 LH 등은 오는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사업 참여를 결정할 심산입니다. 엑스포 유치로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담보되면 그때 동참하려는 속셈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을 위주로 북한 2단계 개발 사업을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공개발이라는 시민적 염원을 위해서라도 LH와 코레일은 조속히 사업 착수에 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대 경쟁국 사우디의 엑스포 핵심 전략인 네옴시티 건설 홍보에 적극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의 엇박자 행보가 2030 부산 세계엑스포에 대한 범정부적 유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상승 전환하고 있지만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반짝 상승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아파트 매매지수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5% 하락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락률이 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가격이 오르는 것과 달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수영구가 0.05, 기장 0.02, 남구가 0.01로 1년여 만에 반짝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인 만큼 하락폭도 컸던 지역이라 일부 저가 매수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 기장군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가격들이 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가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일부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은 좀 당분간 이어지고 그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부산은 되레 증가하는 추세라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거래량이 여전히 적어 거래량 회복과 매매지수 두 가지 같이 살펴보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가 함께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영화제 기간을 빼면 시민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올해부턴 전천후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간식을 먹으며 피서를 즐기는 곳은 영화의 전당입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물러가는 저녁,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객석은 꽉 찹니다. 아름다운 음악, 환상적인 뮤지컬 영화 속에 더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8월에 부산에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야외에서 영화 보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광장을 꽉 채운 맥주 축제는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면 반려동물을 위한 행사에 음악회부터 코미디 페스티벌까지 1년 내내 계속되는 행사에 기획과 점검 부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주춤했던 행사들이 또 많이 이제 하면서 꼭 공연과 이제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축제형 이제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들 축제까지도 많이 영화전의 야외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전 70주년 기념식 등 굵직한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공간 자체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무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산을 대표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65일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영화의 전당이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80만 명에 상회했던 그런 관객 수를 100만 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까지 다녀가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까지 꾸며진 영화의 전당이 개관 13년 만에 새로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모두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급경사지 등 3,448곳의 재해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태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전면 통제하고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정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 지역 17,000여 곳을 점검하고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침수 위험 지역인 창원 명곡 지하차도를 찾아 차단 시설과 배수 펌프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 점검과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만 76농가에서 닭과 돼지 등 가축 12,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경남도는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과 냉방기기, 환풍기 등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부터 발생한 부산의 한 배달 전문 밀면집 식중독 의심 환자가 오늘까지 1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한 부산 식중독 발생 건수는 32건으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번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법원에 오염수 방류 금지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돼 도쿄전력의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형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경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경남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남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비율인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올 2분기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부산은 순유출 3,842명으로 지난해보다 순유출이 더 늘었고 경남은 순유출 3,231명으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서울, 경기, 경남 순으로 순유출됐고 경남은 서울, 경기,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20대 순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데요. 모레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해서 북한 지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내륙은 무려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밤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145km에 달하는 돌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거센 비바람이 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29도, 통영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김해는 30도, 양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미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요. 내일 새벽부터 점차 전해상에 태풍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금요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후로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극심했던 폭염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